자, 누리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볼게요. 원래 제목은 페이스북과 좋아요가 자본이 될 수 있을까였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다 보니 이렇게 바꿔서 실은 것 같고요. 일단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누리소통망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글을 그곳에 방출한다는 것은 그 활동에서 어떤 가치가 창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서적 교류를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쁨 외에, 자, 이건 제가 필기를 좀 미리 해놨어요. 이게 보시면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을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 그러니까 이거 말고 누리소통망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을까? 경제학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리소통망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주고 있을까? 이 제목을 보면 누리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적,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리소통망에서의 상업활동이나 홍보는 다루지 않겠다. 다루지 않을 내용입니다. 미뤄두도록 하겠다. 이는 이미 많은 책과 강좌 등에서 논의되고 있고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 외에 이용자들이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좀 더 집중하여 생각해 본다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자본, 따옴표가 돼 있죠. 중요합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이 글의 중심 화제라서 따옴표를 해놨네요. 사회자본이란, 자, 이렇게 뭐뭐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보통 내용 전개 방식이 정의죠. 정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등과 같은 무형의 자본을 뜻한다. 자,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학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논의를 전개해왔다. 그러니까 이 글은 아니에요.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회자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회자본과 물적 자본, 인적 자본을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자본이 사회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물적,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죠. 경제학에서도 사회자본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자본을 잘 갖춘 나라들의 경제 발전이 더 용이하다는 건 쉽다라는 뜻이죠. 단어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쉽다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의 국가들이라 해도 경제 발전의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규명이라는 것은 밝히다 보니, 이유를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까닭은 이유죠. 이유를 밝히다 보니 사회 전체에 공유된 가치의 차이가 차별적 요소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공유된 가치가 뭐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차별적 요소. 그러니까 이게 달라서 동일한 조건의 국가들이라 해도 경제 발전의 차이가 나타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회 전체에 공유된 가치라는 게 뭐란 얘기예요? 사회 자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상 사회 자본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공유된 가치의 차이가 사회 자본인데 그게 차별적인 요소로, 다른 요소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경제 발전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신뢰이다. 자, 이거는 사회자본들 중 하나를 이제 예로 제시를 한 거예요. 사회적 신뢰라고. 똑같은 물적 인적 자원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 안의 신뢰가 부족하면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와 회사 간에 신뢰가 굉장히 깊어. 그러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도 않을 거고 뭐 연봉 협상 가지고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회사가 우리 이번에 잘 됐으니까 많이 좀 나눠줄게 라고 막 나눠주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막 기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또 회사가 잘 되고, 뭐 이런 선순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럼 경제 발전이 무럭무럭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신뢰가 없어.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좀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라고 회사가 얘기를 해도 노동자들이 안 믿어. 신뢰가 없으니까. 무슨 개소리냐, 니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한다. 이번에 돈 많이 번 거 다 한다. 빨리 내놔라. 우리 연봉 올려줘라. 이러면서 이제 싸워. 그럼 이제 연봉 협상 과정에서 파업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회사의 가치도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일을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사회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비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뢰가 부족하면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진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안 믿어.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적, 인적 자원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사회적 신뢰가 왜 부가 비용을 높이는가? 신뢰가 부족하면 왜 부가 비용이 높아지는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볼게요.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리소통망에 주목하게 된 데에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 로버트 퍼트럼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이제 사람 이름 나왔죠. 그는 자기의 저서 나홀로 볼링에서 미국 사회의 사회자본이 쇠퇴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단체활동 분야에서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졌다. 이게 이제 사회자본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적 부분이든 사적 부분이든 남과 어울려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들이 수치적으로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자본이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인과 어울리는 일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대표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혼자 볼링치기이다. 아, 그래서 제목이 나홀로 볼링인가봐요. 혼자 볼링치기. 그러니까 이 혼자 볼링치기를 보면 사회자본이 쇠퇴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퍼트넘은 이것을 미국 사회에서 개인화가 심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포착했다. 퍼트넘은 이처럼 사회공동체가 해체되고 혼자 놀기를 즐기게 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의미 등을 분석하면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역설은 강하게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사회자본이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가 강조한 사회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망,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호혜성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혜택을 주는 거. 혜택을 주는 뭐 좋아해서 이게 호자는 좋아할 호자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혜택을 주는 이런 겁니다. 신뢰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이 줄어든 사회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반면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 사회자본이 살아나게 된 사회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자, 이게 퍼트넘의 주장입니다. 퍼트넘의 주장. 그래서 지금 미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혼자 볼링치기를 보면 사회자본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문제다. 사회자본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사회자본이 살아나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 사회자본을 살리자. 뭐 이런 주장이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런 퍼트넘의 생각에 실마리를 얻어 많은 경제학자가 사회자본의 경제적 함의라는 것은 함축적 의미입니다. 깊은 의미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사회자본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품고 있는 경제적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경제발전이 더 용이할 뿐 아니라 쉽다. 아까 했죠. 쉬울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영향, 즉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사회자본, 즉 사회자본 중에서도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래서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자 이제 드디어 누리소통망 활동에도 관심을 두게 됐어요. 드디어 누리소통망 활동이 이제 화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누리소통망 활동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까? 이걸 지금 의문을 던졌고 누리소통망까지 가는 그 길에 사회자본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자본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누리소통망도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누리소통망은 이용자가 기존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서로 친구를 맺고 정보를 나누며 친교를 도모하는 장을 제공한다. 인터넷에서라도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인적 관계망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누리소통망 활동이 이용자의 인적 관계망 활동을 향상시켜 사회자본을 늘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사람들의 누리소통망 활동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사회자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누리소통망 활동은 사회자본을 증가시킬까? 이게 포인트겠죠. 그죠? 누리소통망 활동이 사회자본을 증가시킬 것인가? 이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 다음 과연 누리소통망 활동은 사회자본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만약 도움을 준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까? 사회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 글의 제목과 연결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고한다 그랬죠? 이걸 보면 이제 이런 걸 표지라고 합니다. 글의 앞으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지라고 하거든요. 이 표지라는 말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와 관련해 재밌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독일 사회경제연구소 제시스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누리소통망 활동은 분명 사회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렇대요. 자, 이건 이제 인용이 쓰였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자본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누리소통망 활동이 사회자본을 높이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회자본을 늘린대요. 그죠? 그러면 누리소통망 활동이 사회자본을 늘림으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리소통망 활동이 분명 사회자본을 늘린다. 느슨하게 맺어져 있던 집단 구성원들이 누리소통망 활동을 하면서 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신뢰도가 높아져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면 요게 좀 중요해요. 느슨하게 맺어져 있던 집단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집단 안의 구성원들이 대상이라는 거. 그죠? 이미 한 집단 안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누리소통망 활동을 하면서 대면 접촉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고요. 신뢰도가 높아지고 구성원 간 결속력이 강해졌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 누리소통망 이용자들이 현실 공간에서도 상대적으로 타인과 교류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제가 그랬죠? 이미 집단 안의 구성원들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단 구성원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사교 모임의 구성원들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사교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좀 더 활발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이, 자,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누리소통망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신뢰도가 높아진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 자체가 원래 상대적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높아진 거냐? 이건 알 수 없지 않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있다. 누리소통망 덕분이 아니라 이용자의 특성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가 늘어난 거라면 이건 누리소통망의 효과라고 볼 수 없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누리소통망만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다른 방법을 취했다. 그래서 다른 연구를 또 한 거예요. 이따가 이거 정리해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누리 효과 있네?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누리소통망의 효과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특성 효과인 거 아니야? 라는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래서 야, 그러면 다르게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순수하게 누리소통망만의 효과를 측정해보자 라고 해서 또 다른 연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정도를 가지고 사회자본을 측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정도, 예를 들면 미국 전체에서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정도를 가지고 사회자본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린 곳에 사회자본이 높게 나왔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린 지역은 SNS를, 누리소통망을 많이 사용할 테니까 그 지역이 사회자본이 높다면 누리소통망이 사회자본을 높이는구나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나와요.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리게 되면 누리소통망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방식이다. 이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과 유사성이 깊지만 다른 영향에서는 벗어난 변수를 찾아 추정하는 것을 도구 변수 추정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려 있으면 누리소통망을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사실 이게 100%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100%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추정.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 도구 변수 추정법이라고 하고 경제학 분석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인대. 그래서 이게 이제 오차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오차 범위가 몇 프로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제시를 해야 되긴 해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다음 봅시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구팀도 누리소통망의 힘을 추정하려고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정도를 도구 변수로 삼아 누리소통망이 구성원 간 사회 자본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자,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역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린 지역일수록 누리소통망 활용도가 높았는데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린 지역에서 구성원들의 사회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됐죠.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 다른 점도 함께 밝혀냈어요. 그게 뭐냐? 누리소통망 이용이 기존에 알고 지내는 집단에서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측면은 크지만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못한다. 자, 이런 연구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 사실은 누리소통망 이용이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를 늘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즉 이미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외부인을 불신하는 마음은 더 강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자,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왜 누리소통망의 이용이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회자본은 여러가지 개념이 중층적으로 섞여있는 탓에 관련된 집단의 동질성에 따라 결속적 사회자본, 교량적 사회자본, 연결적 사회자본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한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이미 동질적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속에서 형성되는데 교량적 사회자본은 이보다 조금 더 이질적인 동료나 조직의 구성원들과 맺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그냥 직장 동료 정도. 네. 그리고 친하지 않은, 이질적이라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동료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과 맺는 개념. 연결적 사회자본은 좀 더 멀어요. 더 먼 집단과 집단, 그리고 공공기관. 여러분 공공기관에서 친밀감을 느끼진 않으시죠? 네, 이런 조직과 맺는 개념을 연결적 사회자본이라고 한대요. 1만 쓰고, 자, 얘가 2고, 얘가 3.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분류를 했어요. 자, 이 연구팀 결과는 누리소통망 이용이 동질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결속적 사회자본은 강화. 그러니까 요거 결속적 사회자본, 가족, 친구, 이웃 이런 사회자본은 강화를 하는데 이질적 집단 간에서 나타나는 교량적 사회자본, 그러니까 이질적 동료나 조직의 구성원들, 이런 교량적 사회자본은 더 떨어뜨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누리소통망의 이용이 외부인과의 접촉면은 늘렸어요. 그러니까 접촉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접촉을 하는 횟수는 증가했는데 누리소통망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터넷의 일반적 특징이죠. 익명성 또는 제가 나를 모르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좀 다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들이 있는데 그 페이지 같은 거에 이제 댓글을 달거나 하면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어차피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나서 좋아 패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나를 비난하지 못해요. 왜? 어쨌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 관계.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다 보니까 좀 이제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며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닫습니다. 정말 깨달아요. 저 깨닫습니다. 맨날 깨닫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누리소통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이제 달리는 댓글들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는 논쟁들을 자주 접하면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교량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에 대한 사회자본이 더 하락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사회자본의 이런 상충적 특성, 상충이라는 건 서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서로 부딪힌다.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죠. 모순적이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상충적인 특성은 이미 많이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거꾸로 집단 외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회자본뿐만 아니라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일부러 외부의 적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옛날 그 군주들의 어떤 정치를 보면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외적들과 싸울 때는 내부의 결속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싸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사이가 안 좋긴 했습니다. 그때도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을 합쳐 싸우기도 했단 말이죠. 왜? 일본이라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적이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뭐 해방을 맞게 됐죠. 신탁통치이긴 했지만 어쨌든 해방을 맞게 되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싸움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분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외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내부 결속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부 결속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즉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화되는 것은 교량적 사회자본이나 연결적 사회자본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과연 자 여기까지는 다 앞에서 한 얘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가? 그러니까 이게 좋으냐 이거예요.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나와 타자의 차이, 타자는 타인이에요. 타인과의 차이가 더 도드라지고 내가 소속된 집단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궁극적으로 옳은가? 여러분 옳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렇습니다. 내부는 정말 강하게 똘똘 뭉치고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너무 많죠. 이게 이제 심해지면 혐오 사회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혐오 사회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혐오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진보 세력과 참 진보 세력도 아닌데 그 새끼들. 아무튼 진보 세력과 이런 보수 세력의 갈등이 너무나 심화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저는 약간 다 까는 사람이에요. 다 까요. 얘네는 이래서 문제고 얘는 이래서 문제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래서 괜찮고 얘네는 이래서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별로다. 둘 다 좀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좀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심적으로는 저는 민주당 쪽이 그나마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들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소위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건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이 사람을 추종해. 무조건 이 사람이 맞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되게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주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하면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 사람을 비판해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이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인 추종을 하고 무조건적인 배척을 하게 되면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회. 내가 소속된 집단에는 믿을 수 없고 상대방을 혐오하게 되고. 왜? 이해가 안 되거든. 절대로 이해가 안 돼. 왜?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은 무조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서로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니들은 논리가 없어. 니들은 무조건 이게 옳다고 하지 니들은 논리가 없어. 이러면서 서로 공격하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논리가 없어요. 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 봅시다. 경제적 차원으로 본다 해도, 자, 이제 경제적으로 봐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결속적 사회자본이 중요하지만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에게는 교량적 사회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나 노인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아요. 물론 만나는데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보다는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 어린이는 직장은 없잖아. 그죠? 성인은 직장이 있잖아요. 그쵸? 어린이들은 친구를 만나지만 성인들은 친구보다는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이제 회사 가보면 아실 거예요. 직장 동료 중에 친구를 만들기란 정말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있죠. 소중하게 여기시고 많이 좀 뭐랄까 오래오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친한 친구.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학교 같이 다니니까 뭐 만나지 이런 친구들 말고 정말 얘는 나랑 잘 맞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소중하게 이 관계를 오래오래 끌고 가기 위해 자주 연락하시고 졸업하고 나서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야 이 관계가 오래가요. 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네, 지금은. 근데 그 관계가 그냥 대학 다른 데 가고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이래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왜? 그런 친구 만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대학 때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회사 나가면 어렵습니다. 그때 되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세요. 졸업하고 나서도 꾸준히 보시고 오래오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한다고? 자, 아무튼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들은 아무래도 직장 동료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교량적 사회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누리소통망의 이용이 뭐라 그랬어요? 결속적 사회자본은 강화하지만 교량적 사회자본은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렇다면 성인들이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면 교량적 사회자본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안 좋겠네요. 그죠? 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릴 수 있게 얘기했는데, 자, 교량적 사회자본은 직장 동료 중에서도 이질적인 동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동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있다. 제가 지금 써놨는데, 성인들의 누리소통망 활동이 왜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느냐? 누리소통망 활동은 교량적 사회자본을 악화시키는데, 약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악화는 너무 심한데? 네, 약화 정도로 합시다. 약화시키는데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들은 교량적 사회자본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마지막 문단. 결국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는 유대감이 강화되고 사회 전체적 통합력이나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 앞에서 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유대감이 깊어져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못 믿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 또 얘기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네요. 네, 답을 우리가 누리소통망에서 친구를 선별하게 되는 것도 혹시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 네. 외부인과의 관계를 제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은 거죠. 마지막은 그냥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별 중요한 내용은 없고, 다만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그러고 끝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리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
먼저 누리소통망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주고 있을까라는 질문. 정서적 기쁨이라든가 상업활동 홍보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회자본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제도나 규범, 관계망, 신뢰 등과 같은 무형의 자본을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했고요.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과는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90년대 후반 사회자본이 사회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 신뢰라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신뢰가. 신뢰가 부족하면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진다. 예를 들었죠. 이거는 글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의사결정을 할 때 신뢰가 없으면 시간이 낭비되고 인적 자원 등이 낭비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이 사회적 신뢰가 부족했을 때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의 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거죠.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사회자본이 쇠퇴하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단체 활동 분야의 사람들의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혼자 볼링 치기다. 저도 예전에 당구를 친구들이랑 많이 쳤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는 진짜 애들이 한 테이블에 막 4-5명씩 붙어서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자도 칩니다. 혼자 치러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개인화가 심화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역설은 강하게 주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회자본이 중요하다. 사회자본이 살아나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퍼트넘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자본의 경제적 함의라는 것은 함축적 의미, 담고 있는 의미죠. 담고 있는 의미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연구가 일어나면 좀 웃기네. 연구가 진행됨. 자, 그러면서 이제 누리소통망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누리소통망 활동이 사회자본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거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하게 되겠죠? 자, 누리소통망 활동이 사회자본을 늘리는지에 대한 연구 사례를 제시했는데 일단 제시스의 연구 논문이 나와 있고요. 누리소통망 활동이 사회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리소통망 활동이 대면 접촉을 늘려주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의 접촉이 늘어난다는 거죠. 신뢰도가 높아지고 구성원 간 결속력이 강해진다. 여러분, 대면 접촉이라는 건 얼굴을 보는 접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리소통망 활동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구성원 간 결속력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누리소통망 이용자들이 현실에서도 타인과 교류를 원래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누리소통망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소통망의 효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향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정도를 가지고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연구가 또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건 뭐 때문이냐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누리소통망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를 했더니 연구를 했더니 이런 연구 방법을 이제 도구 변수 추정법이라고 한대요. 자, 했더니 누리소통망이 구성원 간 사회자본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외부인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뜨린다는 결론을 가져왔어요. 못한다는 이렇게 끝냈네요. 늘리지 못한다는 자, 그래서 이런 결과도 도출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럴까?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자본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먼저 결속적 사회자본, 교량적 사회자본, 연결적 사회자본. 여러분, 이렇게 종류를 설명하는 건 뭐라 그래요? 분류죠. 분류. 분류, 내용 전개 방식, 분류가 사용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결속적 사회자본은 이미 친한 동료나 구성원 내 사람들, 교량적 사회자본은 약간 이질적인 동료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 연결적 사회자본은 더 먼 집단과 집단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리소통망의 이용이 결속적 사회자본, 이미 친한 동료나 구성원들과의 그런 관계는 강화하지만 교량적 사회자본은 더 떨어뜨린다.
이런 거. 그리고 연결적 사회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떨어뜨려요. 이유는 누리소통망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대면을 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상인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딴 사람들이 다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아우 병신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 자, 사회적 자본의 상충적 특성은 일반적인 것이다. 자,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상충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논의를 제기합니다.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강화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 라고. 왜요? 왜?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강화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교량적 사회 자본은 약화된다는 거니까. 그 다음 보시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들에게는 누리소통망이 이득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이거 하기 전에 자, 요걸 쓰고 가야겠네요. 자, 이 말은 교량적 사회 자본과 연결적 사회 자본 뜻이고, 나아가서는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강화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답은 아니오인 것 같죠? 예. 답은 이미 정해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보시면 거기다가 또 다른 주장,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들에게는 누리소통망이 이득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네? 그런 얘기 아시죠? 실제로 SNS 때문에 몰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사회활동에서 교량적 사회자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에서는 교량적 사회자본이 중요한데 누리소통망 활동은 교량적 사회자본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성인들에게는 누리소통망이 이득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요건 약간 이제 제가 말을 바꿔서 써놨긴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요약 및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